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남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의학 분야에 대해서 배철현 선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고등학교를 102회로 졸업하고 현재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학교실에서 3년차 전공의로 재학 중인 치의학 박사 배철현입니다. 선배님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 때는 교복이 조금 더 각이 지고 좀 딱딱했던 것 같은데 지금 후배님 입은 교복을 보니까 훨씬 더 활동적이고 훨씬 더 예쁘게 차려입었네요.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치의학과와 치의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총 6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의학과는 보통 예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교양 과목을 비롯해서 기초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본과로 진학하게 되면 이게 이제 치의학과라고 하는데 본과에서는 임상 과목 전반을 걸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6년 동안 아주 많은 과목을 공부하게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대와 의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해서 의대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고 치대는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의사는 치아를 포함한 구강과 그 주변 부위의 병소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는 소위 바이탈을 다루지는 않지만 치과의사 중 구강아간면 외과의사는 안면부의 골절을 다루는 외상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구강암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대학 중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은 예과와 본과로 이루어진 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됩니다. 치과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진학할 수 있지만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도 입학을 하기 위한 통로로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예과 3년, 본과 4년 총 7년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는 치과대학으로 하면 1년 정도 더 긴 시간이겠죠. 하지만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 후에 석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전공과를 정하는 기준은 대학교 내의 학점 순으로 정하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0년 현재 치과대학 학부 성적은 인턴 선발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공과 선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치과 전공의 선발을 할 때에는 인턴 성적과 면접 점수 그리고 치과병원협회가 주관하는 공동 필기 점수가 합산해서 지금 평가 요소로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대와 같이 필수적인 과정인가요? 의대 또한 그것은 필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특정 치과 분야, 특정 분야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함인데 일반으로서 치과 진료를 하는 데에는 그런 전문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치과의사고시 연 합격 인원은 한 780명에서 79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전국 치과병원 전공의 모집 TO는 지금 현재 한 4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절반 정도는 거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 대학교에서 수련 활동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방법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냐, 호주냐, 캐나다냐에 따라 다를 테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는 외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2년 또는 3년의 전공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들이 있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 치과 의사 면허와 전문의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내처럼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수련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치과 의사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치과 의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이면 뉴욕, LA면 캘리포니아의 스테이 라이센스를 별도로 또 취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망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이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학교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수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해외 대학교에서 수련 활동을 거친다면 그것만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음, 해외에서의 삶을 한다면 네. 분명히 그쪽에서의 그 치과의사의 삶도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거기에서 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또 지망하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과 의사도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대개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되는데 이때는 대위 계급으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인턴을 졸업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이제 공중보건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의 군의관 수급 계획에 따라서 군의관으로 임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중위 계급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럼 선배님도 혹시 군의관으로서 복무를 하셨던 건가요? 치과의사 졸업하고 나면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서 그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전문연구위원 제도로서 군복무를 대체하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 자료에 따르면 보건 인력 중에서 장기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조사한 결과 2030년에 의사는 약 7,600명, 간호사는 15만 5천 명, 그리고 약사는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반면에 치과 의사는 약 3천여 명 정도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예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따로 했어야 했습니다. 예. 치과 의사 수의 적정량을 계산할 때에는 진료에 대한 수요도 고려를 해야 되고 치과 의사가 한 해에 얼마나 공급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치과 의사가 현재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정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정치는 고려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얼마나 가중치를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올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치과 의사 공급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하고 동일하게 향후 10년간 치과 의사 인력 공급이 과다 공급 상태에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지만 2030년이 되면 치과 의사 인력 공급이 적정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치과 병원 수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름 수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소재의 치과 병의원 수를 살펴보면 치과 병원은 약 43% 그리고 치과 의원은 50%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약 5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인구 비율을 고려해 보면 수도권의 그 치과 병원, 치과 의원의 집중도는 크게 인구하고 비례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치의학과 및 치의학과에서 배우는 과학 과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또 고등교육 과정 중에서 배워두면 치의학과에서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의학과에서는 기초 과목과 교양 과목을 배우고 이후 이제 본과에 진입하면 임상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후배님들께서 뭐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 과학을 미리 공부하시는 것은 분명 얼마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치의학과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치과 의사는 상당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인문사회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조금은 더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회도 공부해두면 좋은 점이 있다는 것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치과 의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환자를 덜 아프게 하고 덜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가장 마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가짐은 다른 직업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치과 의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재능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고민이 많은 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손기술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보완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꼭 손기술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치의학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람의 손기술이나 숙련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의 원칙을 알고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선발의 기준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진학을 앞둔 시기에 지망하는 학교의 입시 요강에 따라서 현명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과대학별로 서로 다른 입시 점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 또 상이한 입시 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살다 보면 꼭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꼭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속한 길에서 또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멋진 신흥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배철현 선배님을 모시고 치의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